도대체 얼마의 돈이 있어야 은퇴 후에 버거운 삶을 면할 수 있을까요? 어쩌다 은퇴, 어느새 노인, 이제 갓 60대를 넘기고 있을 뿐인데 이런 이름표가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을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 소장입니다. 지금은 인간의 수명이 많이 증가해서 그럴까요? 90세 이상 사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예로 가까운 지인들의 장례식장에 가면 모니터에 망자들의 조남과 나이가 기재가 되는데 향년 90세를 넘긴 어른들이 많으니까요. 그러고 보면 이젠 오래 살 각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4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994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 19.2%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5명 중에 1명은 싫든 좋든 노인이란 이름표를 달고 사는 셈이죠. 하지만 고령화 속도는 빛의 속도라고 할 만큼 빠른 상황입니다. 2050년 즈음이 되면 전체 인구 10명 중에 4명이 65세 이상 고령 인구라고 하니까 노후 대책은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아니라 발등에 폭탄이 터졌다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 준비를 잘 하고 있느냐고 물으면 손사래를 치거나 고개를 가로젓는 것이 대다수인 걸 보면 내 인생에서 시점만 다를 뿐 노후 폭탄은 반드시 터질 위험인데 그 대비책을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칼럼을 보니까 노후는 재건 여대를 잘해야 한다라고 쓰여 있더군요. 재는 돈이고 건은 건강, 여는 여가나 취미생활, 그리고 대는 대인관계입니다. 저도 10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요소 중에서 2가지만 추려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모르긴 해도 다수의 사람들은 돈과 건강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돈과 건강이 받쳐주면 취미생활도 그렇고 대인관계도 그렇고 조금은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국민연금 개혁건으로 대한민국이 시끄럽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 대체율도 40%에서 43 내지 45% 수준으로 증가시키는 쪽에서 의견이 모아지는 모양인 듯한데 이를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공방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발전적인 개혁안을 현실화하는 문제는 아주 난제 중에 난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결국 세대별 불만족 요소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고 이를 잘 극복하고 나아가려면 성숙한 정치력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가능한 일인 만큼 당리당략을 떠나서 미래 세대를 위한 올바른 결정이 22대 국회에서 내려지길 소망합니다.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쓴 연금개혁 연속기고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를 참조해 보겠습니다. OECD 국가들의 경우 노인들의 주요 소득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이전 소득으로 평균적으로 55.8%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노인들의 공적 이전 소득은 2020년 기준으로 30%에 불과하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주 소득원은 뭘까요? 근로소득입니다. 무려 48.6%를 차지하고 있죠. 이는 OECD 국가 노인들의 근로소득 24.9%에 비해서 약 2배가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퇴하고 싶어도 은퇴할 수 없는 인생 2막을 각오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좋게 말하면 평생 현역이고 거칠게 말하면 평생 노동으로 고된 노후를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노후 빈곤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은 전체 노인 인구 중에서 빈곤한 노인의 비율을 뜻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국민의 균등화 개인소득을 소득순으로 나래비를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소득자 비율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기초적인 생활 유지조차 힘든 노인을 뜻하죠. 한마디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노인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자그마치 40.4%예요. 이는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압도적 1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본 20.2%, 미국 22.8%의 2배 수준에 이를 만큼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부유해도 노인이 되면 가난해지는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국민연금 도입 시기도 좀 늦었고 연금 도입 시점부터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운 것도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할 때 보험료율을 너무 낮게 책정했고 소득 대체율은 너무 높게 시작한 것이 문제죠. 해를 거듭하면서 여러 논의가 이어지고 소득 대체율을 40%로 떨어뜨렸지만 연금 고갈 시점만 걱정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해결책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상식적 수준으로 생각해도 정답은 있습니다. 국민들은 보험료를 확실하게 더 내고 연금을 덜 받는 구조를 만들면 되니까요. 더 내고 덜 받는 해결책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앞장서서 총대를 매는 정당도 없지만 설령 총대를 맨다고 해도 국민적 저항을 이겨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국민 눈치 보면서 조금씩 하는 척만 하는 찔끔 개혁에 목을 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공표 통계를 보면 국민연금 중에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제외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540만 753명입니다. 이 중에서 월 수급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가 64만 6,871명으로 11.9%, 20만 원 이상 40만 원 미만이 207만 112명으로 38%를 차지하고 있어요. 또 40만 원 이상 60만 원 미만이 20.4%인 111만 명. 그러니까 국민연금 수급자의 70.3%가 60만 원이 채 안 되는 연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죠. 반면에 60만 원 이상 80만 원 미만 수급자는 10.9%, 8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6.4%, 100만 원 이상 130만 원 미만이 6%, 130만 원 이상 160만 원 미만 3.5%, 그리고 16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의 고액 수급자 2.5%, 200만 원 이상의 수급자가 0.3%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 절반은 월 40만 원 미만을 수령한다는 얘기죠. 이런 분들은 당연히 기초연금을 수령하겠죠. 현재 기초연금 인당 평균 수령액 33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1인 적정 노후생활비가 177만 원 수준이니까 전체 연금 소득자 중에서 50% 미만은 국민연금 40만 원, 기초연금 33만 원을 더한 73만 원 연금 소득을 예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적정 노후생활비 기준으로 104만 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은퇴 후 일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일하는 노후도 완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법정퇴직 후 13년을 더 일하는 나라예요. 73세까지는 많든 적든 근로소득이 발생하죠. 하지만 73세가 넘어가면 근로소득이 사라질 확률이 아주 농후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연금소득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73세 언저리에 많든 적든 근로소득까지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얼마 전에 제10 경험생명표가 발표됐습니다. 여자의 평균 수명은 90.7세, 남자 86.3세였어요. 이를 소득 정년 73세에 대입해 보면 근로소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적어도 13년에서 18년 동안 연금에 의존하는 노후를 보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고갈TV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근로소득이 줄거나 끊어졌다고 해서 써야 할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재산의 정도와 상관없이 노후 의료비, 주거 유지비, 노후 생활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73세 이후에 근로소득이 끊어진 상태에서 연금소득만으로 3대 생활비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노후 파산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얼마의 목돈이 있으면 노후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의 투자 수익이면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는 말도 접겠습니다. 소득이 많건 적건 재산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노년기 생활비를 미리 예측하고 계산해 보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후 소득은 반드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출은 반드시 늘어나죠. 은퇴하면 현재 소득 기준으로 50% 이하로 줄어든다는 가정을 세웁시다. 그리고
73세 전후로 근로소득이 끊어진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연금소득만으로 긴 노후를 버틸 수 없다는 절박함을 담아서 은퇴 후에 짧게는 20년, 길게는 40년을 버틸 수 있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냉정한 자기평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은퇴 준비 과정에서 나에겐 없고 남이 가진 것을 평가하고 부러워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든 그분들의 몫이니까요. 중요한 건 나의 삶, 나의 노후입니다. 현재 내가 처한 현실적 여건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내가 판단하고 실행할 문제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답을 찾기보다는 내 인생의 답을 내가 찾겠다는 생각과 고민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인 만큼 나에게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